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호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2월 20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28이 됐네. 양시장 모두 오늘 조정장이 나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상승폭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겁니다. 한 반 브레이크 정도 밟은 것 같은데,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조정장이 진행이 됐고, 사실 너무 달렸어요. 그러니까 과속이었어. 자연스럽게 나올 타이밍이었어.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급정거를 한 거 아닌가, 급 브레이크를 좀 밟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조정폭이 깊었어요. 사실 지수 포인트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어, 이게 인식이 이제 이렇게 되네요. 지난 몇 년간의 하락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 1%대 하락은 뭐 평범해 보인달까? 근데 양시장이 모두 지수폭 자체 상당히 좀 깊은 거긴 한데, 지금 인식상으로는 뭐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체감상의 하락폭이 더 컸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하락세가 더 크게 다가온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겁니다. 어, 일단 오늘 조정의 빌미 자체가 조선이 트리거가 됐는데, 이 조선주에서 일단은 하락하는 흐름을 주도를 했고, 악재가 하나가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해를 우리가 잘해봐야 돼요. 악재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서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보고서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보고서의 내용 자체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되지만 제목이 맞았죠. 과도해진 밸류에이션. 이건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기술 성장주는 왜? 이해가 안 가죠. 아무런 악재가 없고 오히려 오늘 호재 만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K칩스법이 어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런 하락은 가진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서 얘기를 해요. 조선주 뭐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냥 정말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것 뿐이에요. 지금 어떠한 악재도 없습니다. 어, 악재가 없다기보다는 새로 추가된 악재가 없죠. 지금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었던 악재들, 트럼프 리스크 아직 해결 안 됐죠.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는 뭐랄까 협상의 과정에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우크라전은 지금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새로 추가된 악재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하락했어? 바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급격한 하락 변동성 나왔는데, 이후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일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미증시도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미증시도 S&P 500 신고가예요. 그래서 미증시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연속성 있는 상승이 가능하려면 추세를 깨지 않는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일 이슈가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뭐 조정장이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매파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좀 낮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고용이 아직 탄탄하다는 거죠. 고용이 탄탄하다는 것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을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고, 또 경기 선행지수 발표되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 척도를 좀 가늠해보고, 가장 중요한 거, 미국 이제 소매 경기의 이 척도라고 할 수 있죠.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흔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서 시장을 흔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정을 생각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 장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솔직히 이걸 느낌이 왔어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그런 얘기들 했죠. 조정장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수 사인 드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드렸냐면, 조정이 나오긴 나올 텐데 이 조정이 이쪽으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매수 들어가는 쪽으로는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격대를 보수적으로 드렸어. 그러니까 가도 돼 였는데, 오늘 그 종목들이 생각보다 깊게 좀 조정을 받은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체감적으로 조정을 더 크게 받은 날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어요. 오전 초반에는 엔터주 쪽에서 강세 흐름이 나왔고, 엔터주와 함께 컨텐츠 관련주들 쭉 올랐죠. 왜?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안 그래도 잘 나가는 엔터주들인데, 이거 뭐 상당한 모멘텀을 얻는 거죠. 사실 이 컨텐츠 소비량, 중국이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입니까? 엄청나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지금 개방이 아니죠. 안 열렸어요, 아직. 중국에서는 한한령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컨텐츠가 중국으로 들어갈 때 모든 컨텐츠를 검열하고 막죠. 그래서 오히려 짝퉁 컨텐츠가 많이 생겼죠. 어, 그랬던 상황인데 이제 컨텐츠들이 원활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컨텐츠 관련주들 엔터주가 다 포함이잖아요. 컨텐츠라는 그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들은 다 안 좋아요. 엔터주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회복이 됐는데 컨텐츠 관련주들은 지금 바닥에서 상승입니다.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럼 AI 반도체 관련주는 전 꾸준하게 관심입니다. 악재가 없어요. 지금 악재가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호재가 만발합니다. 어저께 K칩스법 통과된 게 뭐 재료 소멸이다? 아니,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통과됐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기술 경쟁에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재료가 소멸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AI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기술 기업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이슈로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미국발 이슈죠. 그러니까 이 선도 기업, 글로벌 선도 기업, 꼭 미국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이 아니라 만약 영국에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이 AI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챗GPT가 뭐 영국에서 나왔다. 이렇게 된다고 해도 여기가 글로벌 빅테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도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하필 미국에 있는 것 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신사업 추진에 대한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AI 기술 기업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슈죠.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아직 끝났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끝날 수가 없고 단지 좀 변화가 있겠죠. 그런 변화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예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둘 다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대가 상당히 또 매력적이 됐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지수가 오를 때 특징이 뭐냐면 2월 첫 거래일이 급락했었다는 거예요. 2월 첫 거래일 날 급락했죠. 트럼프 관세가 이날 터졌죠. 근데 이날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좀 충격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이 뒤로 쭉 올라온 거고, 야, 하나오션 뻥카를 또 이렇게 치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정 나온 건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흐름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이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좋은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한화엔진 지금 매수하면서 다시 또 매수했어요. 다시 매수했는데 근데 이놈의 한화엔진이 오늘 좀 이 조선주 하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직격탄을 맞았어. 이게 문제라는 게 뭐냐면요,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이 문제면 한화엔진은 아직 과도해지지 않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근데 왜 한화엔진이? 이게 뭐냐면 다 그냥 명분이에요. 이따 얘기 드릴 테지만 저는 이런 하락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SK 하이닉스에 JP 모건에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이 보고서 나왔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들이 팔았으니까 겨울이 오길 바라는 거겠지. 봄이 오고 있을걸?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정확히 반등해주고 상승을 했었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추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동안 매매를 계속했었던 토마토 시스템 2차 수익 실현까지 나갔는데,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AI 의료 관련주입니다. AI 의료 관련주로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뉴스 어디 갔어요? 내 뉴스 가져와. 여기 있구나. 이 XR 기반 AI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인 티온, 여기를 인수했다라고 하는데, 이로써 메타와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메타에서 뭐 지분 투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시그널이에요. 왜 메타와 관련이 있냐면 퓨리오사 AI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가 처음에 상승했을 때 저도 이거 사실 오늘 알았어요. 퓨리오사 AI에 지분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토마토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메타가 사실 XR, AR 그러니까 메타버스 전문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토마토 시스템이 퓨리오사 AI에 지분이 있는데 XR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인수했네. 메타가 향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간에 만약 헬스케어 사업, AI 바이오 사업을 진행한다면 토마토 시스템이 파트너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 기대감입니다. 그걸로 해서 이제 오늘 상승했는데 사실 제가 본 건 이것 때문이 아니고 토마토 시스템의 순전히 기술적인 부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고 들어간 게 재료가 이슈가 얻어 걸린 거죠. 물론 AI 바이오를 하는 기업이라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퓨리오사 AI, 메타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은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영향에 오늘 급등이 나왔고 이제 수익 실현 나갔어요. 좀 싸게 팔았죠. 7,000원 밑에서 팔았는데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이건 오늘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윗꼬리가 긴데 여기에서의 첫 상한가 수복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가 첫 거래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와준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멋지게 수익 실현을 했고요. 오늘 또 이제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 바로 온코크로스입니다. 사실 온코크로스는 오늘 들어갈 때 삼행의 식행 완매도 하면서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 본 종목이에요. 토마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지. 그래서 아이고 온코크로스를 오늘 매수하자고 제가 사인을 드릴 때 토마토 시스템 후속이다. 수익 실현할 때 이런 얘기를 했구나. 후속주라기보다는 지금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고 빠르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삼양의 식혜는 어저께 수익 실현했는데 오늘 좀 내리니까 그냥 정리하고 좀 더 빠를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만 타보자. 나머지는 관망. 단순하게 그냥 접근한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오늘 신고가 흐름 나올 때 15,400원에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내일까지도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윗꼬리는 오늘 시장 특성상의 윗꼬리니까. 자, 그래서 온코크로스 수익 실현. 자, 하락장인데 벌써 두 종목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DI입니다. 이거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얘기 드렸죠. 반도체 끝나지 않아. 변화할 뿐이야. 근데 그 변화할 때 꼭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처음에 이제 생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장비를 새로운 반도체 설계 시스템에 맞춰서 바꿔야 되지만 물론 검사 장비도 마찬가지죠.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들도 소켓을 반도체가 들어가는 소켓을 만들었는데 HBM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CXL이 왔어. 소켓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만들어야죠. 그렇지만 훨씬 더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는 그리고 생산 장비는 한 번 깔아두면 이걸 계속 쓰지만 검사 장비는 하나의 일종의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사 장비 업체, 후공정 업체를 보자라고 한 건데 DI 어저께 이제 16,750원의 매수를 제가 사인을 드렸어요. 기존에 있던 단가가 있는데 뭐 다 섞여서 이제 단가가 다들 달라요. 왜냐면 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장장 몇 년을 매매했으니까 지금 이거 2024년 초반부터 지금 매매한 거거든요. 작년에 이 종목은 저희 방 최대의 효자주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작년 10월, 11월 여기서도 여기 내렸잖아요. 내릴 때 거의 다 팔아놓은 다음에 다시 매수를 했다가 쭉 내리니까 그냥 매수한 거 그대로 보여 계시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가 단가 낮췄는데 단가 낮춘 동안 매도 나가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다시 수익 실현하고 또 내리네. 자, 다시 매수 기회를 잡아봅니다 하면서 최근에 다시 매수하고 있어요. 그냥 평균 단가는 17,000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신규 회원분들도 계시고 신규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매수 사인 오늘 다시 드린 거고 어저께요. 어저께 참 매수가 잘 됐어요. 어제 분봉을 보게 되면은 가격을 잘 눌러줬어요. 어제가 여기인데 쭉 내리면서 가격을 16,600원까지 아주 잘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제가 16,600원까지 매수하자를 사인 드렸는데 거의 최저가 바닥을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쭉 상승 나오면서 26,50원까지 하루 만에 이 정도 수익률을 오늘과 같은 장에서 만들었으면 저희 대단히 훌륭하게 매매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써 있는데 제가 요거를 17,900원에 1차고요.
그리고 20100원 2차 수익 실현했습니다. 19,800원부터 21,100원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일종의 자신감, 많이 매매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 프라이드라고 하면 너무 웃기고, 이 종목을 좀 잘 안다라는 거죠. 자, DI가 오늘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 요 얘기가 나왔었어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주가 상승이 이미 한번 있었어. 저 기사가 언제 나온 거냐면 2월 12일에 나왔거든요.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월 12일부터 나와서 이 종목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뭘 준비했냐면 내용을 봅시다. HBM4 향 웨이퍼 검사 장비 검증 예정이라고 나오죠. 고객사의 납품. DI의 고객사가 어디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파운드리가. 고객사에 납품하고 장비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증권사에서 그 얘기가요. 오늘 기가 막히게 나왔죠. 뉴스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뉴스에 없는데 DI 개별 요 공시를 보면 반도체 하이닉스향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 나오죠? HBM DDR5용 웨이퍼 테스터 DDR5용 이게 버닝 테스터일 거예요. 버닝 테스터라고 써있네. 네, 버닝 테스터. 자신들의 주력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를 와우 860억 한 900억 870억 가량의 금액인데 최근 매출액 대비 40%입니다. 대단히 큰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 계약을 토대로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새롭게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연구를 하고 있지만 기존 HBM 시장도 계속해서 더 발전되는 걸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고 이것들이 지금 테스터기를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테스터잖아요. 언제 나오겠어요 출시가. 그때까지도 이 지금 HBM 시장이 계속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후속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DI는 우리 방 효자주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매매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사봅시다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근 고가 자리 돌파하면서 한번 멋지게 나왔습니다. 그럼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일단 DI 요렇게 DI까지 수익 실현을 했고 뭐 이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 세 종목이나 수익 실현을 했어요. 토마토시, 샘, 운코, 크로스, DI. 오늘과 같은 장에서도 이 정도라면 굉장히 훌륭하게 우리는 대응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이 최근 상승 추세에서 어저께 상승이 가장 컸죠. 그러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6만전자 얘기 어저께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6만전자 간다 막 이런 얘기 어저께 나왔는데 뭐 제가 오늘도 또 얘기를 드리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삼성전자 좋아요. 좋은데 어제 이거 진짜 길게 설명드렸다. 삼성전자만을 가지고 매매하지 말고 얘네 주변 기업을 매매하자. 지금 DI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어쨌든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이 됐는데 최근 상승폭 가팔랐고 그 상승세의 끝에 전일같이 급등한 모습을 만들고 오늘 생각보다 깊은 조정 만드니까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오늘 하락이 너무 좀 큰데라는 이런 체감이 들어요.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었습니다. 관세 얘기가 나왔든 뭐 반도체 보조금 다 철폐한다고 얘기가 나왔든 이런 얘기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나왔죠. 최근 상승장 이끌었던 주도 섹터인 조선주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커요. 여기서 촉발된 차익 실현 효과 트리거가 됐죠. 그래서 방아쇠를 여기서 당긴 거고 이러면서 시장 전반에 나비 효과가 번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이거는 조선주가 그간 상승폭 매우 가팔랐기 때문에 오늘 나온 매도 리포트 이해할 수 있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선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이 제목 자체 과도한 밸류에이션 이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지난주 필살기 방송에서도 제가 이 얘기했어요. 하나오션 제가 작년 12월에 35,000원에 추천드렸는데 지금 7만원이 넘었잖아요. 더블 이상 갔어요. 이러면 시총 상위의 기업들이 이 정도로 가나? 조단위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은 맞다 이거예요. 맞아. 그런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과 미래 실적이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더 성장 못해. 이게 끝이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되게 예의 바르게 매너 있게 글을 써 올렸더라고요. 하나투자증권일 거예요. 아, 한국투자증권인가? 어떤 증권사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래 실적이 부합하지 않는다. 그 미래 실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팩트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아무리 해봐도 미래 실적 해봤을 때 지금 과도해진 밸류에이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미래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논란이 됩니다.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이냐 아니면 아직 더 갈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는 이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에 무게를 둔 거고 그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중립으로 내렸는데 웃긴 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의 명분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게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리포트를 얼마나 사람들이 믿는다고. 자, 팩트를 체크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현재 수주량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수주량이 더 증가할 텐데 그거를 가늠해도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안 맞는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각자의 해석이 다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함정 건조 사업에 뛰어들 경우에 현재 상태에서의 실적을 가늠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현재 미국 함정들 몇 척이고 이거에 대해서 MRO 사업 뛰어들어봐야 실적이 이만큼밖에 못 나오는데 지금 7만 원대 주가는 말이 안 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앞으로 함정 건조량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MRO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그것에 멈춰 있을 수는 있지만 함선을 계속 더 증가시키고 그거 자체가 선박 수주량으로 다가오거든요. 오늘 미 상원의원이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에 방문을 했어요. 이거 한화오션 겁니다. 여기에 방문을 한 이유는 협력 방안 더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 해군 함정 수량이 291척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2050년까지 390척으로 늘리겠다라는 게 미군의 계획이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불가능한 이거를 일단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가늠할 수 있는 실적 이상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을 놓고 따지면서 무슨 이게 주식에 대한 해석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식은 기업의 미래 가치인데 왜 지금 상태에서의 미래 밸류에이션까지도 지금 상태에서만 팩트를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열 양상이 있었던 건 맞아요. 과도한 밸류에이션 저도 인정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것. 하지만 더 오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내렸다가 다시 상승하고 지금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성장 동력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20년 만에 슈퍼사이클이에요. 뭐 2008년에 뭐 잠깐 있었다라고 해서 20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사실 호황은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조선주들이 잠시 상승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얼마 전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신조어도 생길 만큼 조선주들 봤지만 이렇게 지금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적은 진짜 오랜만입니다. 지금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고가 택도 없어요.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주가를 보면은 월봉으로 보죠. 아직 택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2008년 최고치 찍었을 때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슈퍼사이클 도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장난해. 그러니까 이걸 단순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단정 짓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3년치 일감 확보해 놓은 지금 상태에서의 그 수주량을 놓고 지금 밸류에이션 과도하다. 근데 그 이후 것까지도 있다. 2050년까지 미해군 함정을 증가시키고 단순히 그리고 100척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290척에 대해서 유지 보수 수리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은데 이 비용이 실적으로 잡힙니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내년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내후년에도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과도해진 밸류에이션 얘기 나오면서
요것을 명분으로 해서 매도시키죠. 매도를 하기 위한 명분. 야, 조선주 좋다는데 왜 팔아? 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향후 얼마나 뭐 요 얘기를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린 거고, 과도해진 밸류에이션 더군다나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솔직히 일부 제거가 됐습니다. 10% 가까이씩 빠졌으니까 하루 만에 일부 제거되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7만 원 이하권 하나 오션 내려오면은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한화 엔진을 매매를 하고 있는데,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 엔진 더군다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있어요. 중국에서 한화 엔진에게 엔진을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실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단기 매수에 빠르게 유입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참 웃겨요.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에 악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지금도 긍정적인 뉴스 이슈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에서 촉발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졌죠. 그러니까 조선주는 명분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AI 기술주들은 지금 명분이 없어요. 보고서도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시장을 망가뜨릴 만한 보고서와 지들 매도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이런 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중국 소비재 관련주의 매수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콘텐트리 중앙인데 상한가를 결국에는 가지는 못했네. 아유, 상한가인 줄 알았네. 오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교롭게 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주가 리포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실적 개선 기대감에 23% 급등이라. 이거 증권사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제 밝아질 것이다 라는 제목이었는데, 리포트 어디 갔니? OTT 경영권 확보, 실적 개선 기대감. 제가 왜 이걸 찾냐면, 이 제목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글이잖아요. 글이 가진 힘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컨텐츠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이죠. 근데 이 성공적인 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성공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OTT 기업들 성공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OTT 기업들 전부 통폐합될 거예요. 경쟁력이 없어요. 지금 OTT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컨텐츠, 오징어 게임, 뭐 최근에 중증 외상센터, 이거 다 어디서 우리가 시청하죠?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랑 지금 누가 손잡았어요? SBS가 손잡았어요. SBS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웨이브 주주이면서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여기가 더 되니까. 경쟁력. 지금 우리나라 컨텐츠 시장은요, 성장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장하면서도 퇴보하고 있어요. OTT, 이 모든 컨텐츠가 넷플릭스로 흡수되고 있거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야.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건데, 티빙이나 웨이브 전부 다 구독하거든요. 볼 게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켤까 말까 합니다. 웬만하면 넷플릭스로 그냥 본능적으로 TV 켜면 넷플이지 하고 눌러요. 리모컨을. 이게 뭐냐면 이 컨텐츠가 성공했을 때 그 막강한 파급력을 가진 컨텐츠에 대한 마케팅이 넷플릭스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티빙이나 뭐 웨이브에서 한두 개 정도 대박 시청률이 터지면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거기서도 대박난 이 컨텐츠들이 넷플로 같이 방영이 되는 때도 있고, 지금 이 넷플이라는 단어, 그게 이게 뭐냐면, 지금 컨텐츠리 중앙이나 이런 뭐 제작사나 OTT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좀 제가 볼 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A스토리는 왜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 왜 급등했을까요? 제가 오늘 아까운 거 하나가 Y랩입니다. 이거 샀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다른 종목들 대응하느라 Y랩 못 산 게 너무 아까워요. 이거 왜 상승했을까요? 얘네는 컨텐츠의 기본이 되는 IP를 만드는 회사예요. 지적재산권. 지금 컨텐츠 제작 업체들은 제작비도 못 건져요. 솔직히 작년에 올해 개봉했었던 하얼빈 흥행했나요? 최대 기대작이었잖아요. 얼마 전 검은 수녀들 흥행하나요? 못합니다.
경쟁력이 떨어져요. 다른 컨텐츠가 너무 재밌거든.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영화값이 비싸네 어쩌네 하면서 지금 영화가 안 된다라고 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미만 있으면 봅니다, 사람들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죠. 재미가 있으면. 근데 제가 안 보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컨텐츠가 재미가 없어요. 작년에 파묘 이후로 재밌는 영화를 본 적이 없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 이 컨텐츠 업체들은 그렇게 좀 제작하는 것마다 제작비도 못 건져서 계속 적자인데 IP를 생산하는 기업. Y랩이 어떤 회사예요? 순수하게 웹툰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YN랩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웹툰 이전 시대부터 존재했었던 그 작가분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저는 더 에이스토리와 같은 스토리 컨텐츠를 만드는 IP 지적재산권을 만드는 기업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컨텐츠 관련주라고 하면 A스토리, 키스트, YG 플러스 이렇게 급등을 좀 보였는데 이들 기업들이 상승하는 것 사실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전에도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한령 해제 기대감 나오면 더 크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공교롭게 바로 오늘 딱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조선주 매도 리포트 내면서 컨텐츠 매수 리포트를 쓴 이날. 뭘까요 이게? 뭔가 저는 여기서 굉장히 미심쩍은 수상한 타이밍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제가 여기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느낌이니까요. 근데 그런 느낌이 현실로 지금 주가적으로 나타나 있고 어떤 악재도 호재는 호재인데 악재는 없거든요. 악재라고 한다면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이 악재인 거잖아. 그럼 조정받았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가야지. 근데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래서 저는 이걸 지금 공교롭다라고 수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의 매수 리포트 나오면서 수급이 이동됐는데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I 기술주, 조선주 오늘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매력적인 가격대 다시 만들 겁니다. 형성되고 있고요. 이슈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메타가 퓨리오사 인수한다는 얘기한 다음에 그 이후에 행보가 있나요?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지금 요즘에 어떤 행사나 뭐 어떤 이벤트가 없으니까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관련 뉴스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 뉴스가 있죠. 이 뉴스는 영향을 좀 받았을 수 있어요. 악재에서. 뭐냐면 조선주 미국 국방 예산 8% 감액한다고 그러죠. 이게 조선주의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그 국방 예산을 어느 분야에서 감액하느냐가 중요하죠. 실예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어요? 유인 전투기 전부 없애고 드론으로 바꾸자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8% 감면 충분히 감액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미 해군 함정을 늘린다라고 지금 미 해군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려면 300척이 필요하대요. 근데 291척 적어도 10척은 더 만들어야 되고 그 뒤에 이제 390척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이건 감액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악재가 아닌데 이걸 악재처럼 포장해서 내용이 나오면 이런 건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거죠.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슈 계속해서 양산되는 중이고 저는 향후 확인 작업을 거쳐서 이제 재매수, 추가 매수 요 전략을 계속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선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컨텐츠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컨텐츠 관련주들 오늘 살 수 있었어요? 못 사요. 오늘 뭐 갭상승 17% 뛰고 시작하는 그냥 시장가로 달려드는 초단타 스캘퍼 분들은 매매할 수 있겠지만 저처럼 리딩을 하거나 정상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오늘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런 기술적 특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잡을 기회를 주지 않고 또 조선주는 개인 투자자들 매도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 하나이진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시간 외에서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수상하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흐름을 보자면 티플렉스랑 유니온이 시간이 이렇게 가면 내 관세기 뭔가 하나 나오겠네요. 오늘 시장 하락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내일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관련주도 올라갈 땐 관세 얘기가 항상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H현대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늘 11% 하락을 했죠. 과도해진 밸류에이션 맞는데 그거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하락했네. 20% 내려왔어요.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이 20% 제거됐다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 오는 거고요. 하나오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오션은 제가 볼 땐 좀 더 빠를 거예요. 저는 지금 7만원 이하 구간 기다리고 있는데 줄 것 같거든요. 한화 엔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대봉으로 10% 나왔는데 얘가 무슨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이 있어요. 작년에 적자에서 750% 영업이익 대박 터트린 기업인데 아직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700%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당연히 없겠죠. 작년은 제로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올해는 뭐냐면 그 성장률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23,000원 아래 가격, 23,000원 초반 가격까지 저는 일단 기다립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거고, YG 플러스나 키스트 이런 종목들은 사실 오늘 오른 이유는 정말 이 한한령 이후, 한한령 해제의 기대가 하나인데, 사실 대형 엔터사들은 오히려 오늘 좀 부진했어요. 시초가는 좋았는데 장중 내내 내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이런 이슈들을 내보내면서 상승시키고 물량을 매수 들어오는 개인들에게 저는 던졌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것들을 볼 때 뭘 얘기하냐면 리포트에 속지 말자. 외국인 기관 오늘 팔았어요. 한한령 기대감 나온다고 리포트 내놓고 얘 엔터주 JYP 엔터 팔았네요. 물론 JYP 엔터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하이브 외국인은 어마어마하게 때렸습니다. 기관은 좀 샀네요. 저는 SM도 탑픽이었는데 역시 외국인은 때립니다. 기관은 샀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행보가 뭐예요? 긍정적인 리포트 내놓으면서 얘를 샀잖아요. 더군다나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최근에 워낙 흐름 좋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들고 있어서 올라가는 게 좋고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공교로운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한한령 해제에 이 포인트가 나왔었던 것,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에 매수 리포트를 냈던 것, 그리고 조선주에 매도 리포트를 냈던 것. 결국에는 지금 오늘 상황은 뭐예요? 하향할 건 다 하향됐고요. 상향될 건 또 다 상향이 됐네요. 그럼 여기서 밸류에이션 재조정해야죠. 이런 것들도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영상에서 오늘 썸네일에 올려드린 종목들 그 이상의 종목들까지 조선주까지 다 이제 설명을 다 뭉뚱그려서 한 번에 딱 해드렸는데 그만큼 할 말이 많은 장입니다. 할 말이 많은 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오늘 성과를 냈고 수익을 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이후 상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는 제가 계속 이렇게 유튜브 영상 통해서, 그리고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리고 장중에 뭐 카카오 라이브라든지 SBS 위즈 방송 출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조금 이제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첫 조정 날이고 개별주들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늘 약간 멘탈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 멘탈 꽉 잡으시고 내일 장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영 대표였고요. 오늘 편안히 쉬시고 내일 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도 파이팅입니다.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